네, 2024년 5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어젠가요, 중국이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서해에서 서울과 부산, 오산, 평택 등 전략기지를 때리는 핵전쟁 연습을 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떴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동아일보의 군사전문기자이자 논설위원인 윤상호 씨가 주한미군도 중국군과의 일전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공군은 제7공군입니다. 미 공군은 전 세계에 여러 공군부대를 갖다 놨어요. 육군에서는 사단이 핵심인 것처럼 공군에서는 비행단이 핵심입니다. 비행단 2개 이상을 모아놓으면은 번호공군이라 그래요. 번호를 붙이는데 대한민국에는 7공군이 있고 일본에는 5공군, 괌에 13공군인가요? 알래스카에 11공군이냐? 조금 숫자는 자신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또 유럽에는 무슨 공군이 있고 하는데 이 7공군 밑에 2개의 비행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산에 있고 하나는 오산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군산에 있는 게 제8 전투비행단인데 미 7공군이 자기네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제8 전투비행단에서 하는 훈련 브리핑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군사적인 정보를 획득하는데 윤상호 기자가 이제 이 사진들을 본 거죠. 보니까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 군산인 8 비행단에 있는 군산기지 오산, 그 다음에 오산인 7공군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미 5공군 본부는 미사와에 있죠. 미사와 등에 있는 미 공군 기지를 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M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괌에 있는 13공군을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쭉 브리핑을 하는 것들이 나와서 우리 윤상호 기자가 잡아내서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구체적인 브리핑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전을 연습할 때 정보 요원들이 나와서 모든 군사작전은 먼저 정보가 이러하다 어디에 표적이 있다 잡아주면 작전 가서 때리기 전에 야 군수가 누가 할 수 있어 해서 군수가 하고 누가 지휘할라 해서 2, 3, 1, 4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정보가 더 세세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해에서 중국군이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또는 한국군 주요 지휘부를 때린다라는 것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중국이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를 노리고 있고 미 공군도 그걸 알고 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요 지도를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A2AD라 그러죠. A2 Anti-Access. Access는 접근해 오는 거죠. 중국한테 가까이 오지 마. Anti-Access. Area Denial. 여기에 들어오는 걸 거부해. 그래서 AAAD인데 줄여서 A2AD라 그럽니다. 반접근 거부 전략이라 그러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거대한 항공모함에다가 항공기를 싣고 들어오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지도에 보게 되면 3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3단계는 여기 설명은 안 돼 있는데 하와이쯤에 가게 되면 날짜 변경선이 있죠. 미 해군은 날짜 변경선 넘어오지 말라. 반대로 중국 공군은 날짜 변경선까지 가서 태평양을 다 지키겠다.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그게 그들의 3단계 목표고요. 그 전에 이제 2단계를 이도련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도에 있죠.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가 있는 주변 바다를 전부 다 중국 해군이 관리할 테니, 미 해군은 오지도 마라. 근데 미 해군 7함대가 일본 지도에 보시면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7 해군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있는 제7공군, 또 일본에 있는 5공군,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의 제3 해병대 또 나가라는 얘기죠. 네. 이것도 이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2020년
부터 이제 이런 능력을 갖고 싶다는데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현재 하려고 하는 건 1단계인데 일본이 섬으로 이어진 나라잖아요. 일본 본토가 있고 남쪽에 큐슈라는 섬이 있고 큐슈에서부터 작은 섬들이 이어지다가 오키나와가 나오고 오키나와에서 대만으로 이어지고 대만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집니다. 이 오키나와 열도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 필리핀 이쪽을 1단계로 삼으려고 합니다. 1단계. 근데 여기서 대만 남쪽으로 해서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선이 이게 세칭 9단선입니다. 9단선이 뭔가 하면 태권도에서 1단, 2단, 3단 할 때 그 9단자예요. 태권도에서 1단, 2단, 3단이면 이 단자가 우리 태권도 가면 노란 띠, 빨간 띠, 검은 띠 매죠. 그게 띠단자입니다. 띠단자. 이게 대만이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미국과 더불어 연합국이었잖아요. 5대 연합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만이 2차 대전에서 이긴 승전국으로서 이제 그때만 해도 중국 대륙을 대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49년도에 뺏기죠. 그때 대만이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연합국이니까 이 남진하해라 그러죠. 남중국해, 베트남 동쪽 바다를 거기에 선을 11개를 그었어요. 점선을. 여기는 우리 중국, 대만 해군이 관리할 테니 그 옆에 있는 조그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얼씬도 하지마 하고 공갈을 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만은 49년도에 모택동한테 밀려서 진짜 지금 대만으로 쫓겨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점 11개라 11단선입니다. 그냥 대충 근 거예요. 어디 좌표가 어디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 대만은 이제 조그매졌는데 그 다음에 중국이 강해지니까 중국에서 그 중에 2개 선은 제외예요. 점은 제외예요. 그건 대만하고 관계 가까이 있는 거라서 제거해버리고 9개 선만 남겨놨습니다. 그걸 다시 부활시킵니다. 장개석에 어떤 선. 그래서 그걸 9단선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9-dash line. 대시가 대시하면 점선이잖아요. 여기를 자기네가 관할하겠다 하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9-dash line에서 이어져가지고 9단선부터 대만에서부터 오키나와 쭉 지나면서 일본까지 여기는 미국 해군 들어오지 마라. 중국 해군이 관할 구역. 이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이 9단선하고 일본 열도를 지나는 선을 이걸 이제 스칭 도련이라고 하는데 도자는 섬도자고 련자는 쇠사슬 련자예요. 그 일본 열도에서부터 오키나와 대만 지나서 필리핀까지가 섬들이 쭉 이어져 있으니까 이 섬사슬이라 그래서 이 섬사슬을 중국 해군이 자기 작전 영역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게 이제 도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더 멀리 나간 거를 2도련, 날짜 변경선은 3도련 앞으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 해군의 꿈이고 중국이 이게 강대국이 됐다는 그런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만 해협, 대만 섬하고 중국 사이 그 바다를 대만 해협인데 여기가 세계적인 항로라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의 모든 배는 일로 통과합니다. 이 대만 동쪽으로 오게 되면 거리도 멀고 파도도 세가지고 일로 잘 안 가요. 근데 저기를 중국 해군이 못 막습니다. 저기 이제 미칠함대에 가서 군함 통과시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자기네 관할할 수 있는 수역, 대만 서쪽, 중국 동쪽, 거기서부터 우리의 제주도처럼 여기 지도에 보시면 베트남 바로 북동쪽에 조그만 섬이 있죠. 사실은 큰 섬이죠. 이게 해남도입니다. 해남도. 골프 치러 많이 가시죠. 해남도에서부터 중국, 대만 사이 대만 해협 지나서 우리 서해로 이어지는 요 선을 자기네 실질적인 작전 구역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대한민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저 직선, 서해 직선입니다. 그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도를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서해하고 남해 대륙붕에다가 광구를 설치한 건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지도에 보게 되면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1광구, 2광구, 3광구, 4광구. 그 다음에 5광구는 어디냐? 5광구는 제주도 부근에 있고 6광구는 제주도하고 일본 대마도 사이에 6광구하고 부산 앞바다에 있죠. 근데 7광구가 제주도 남쪽에 일본하고 사이에 있고 8광구가 독도를 끼고 있습니다. 우리 1광구, 2광구 노란 선을 보게 되면 중국 쪽으로 쑥 들어가 있죠.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우리가 설치한 겁니다. 그때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이 대륙붕을 경계로 어디까지 우리 대륙 바다가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광구인데 그때의 대륙봉 원칙에 따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중국하고는 크게 협상하지 않았어요. 다만 7광구는 그 다음에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 저쪽에 독도 쪽에 있는 8광구 그 다음에 뭐 6광구 6-1, 6-2는 일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서로 합의를 했지만 그리고 7광구는요 특히 일본 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일 공동 광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다 밑에 있는 대륙봉은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뭐 중국은 뭐라고는 안 했지만은 뭐 크게 반대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흘러가지고 지금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중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해서 그걸로 바다를 나누게 됐는데 그걸 근거로 하는 게 배타적 경제 수역인 EEZ입니다. 이 EEZ 긋는 원칙대로 하게 되면 이 지도에서 한국 주장 배타적 경제 수역 표시된 거 있죠.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해에 있는 1, 2, 3, 4 광구가 우리 EEZ 안에 다 안 들어와요. 물론 동해에 있는 8광구, 6광구도 다 안 들어오는 특히 6광구는 들어오는구나. 8광구는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일본하고 공동으로 하는 7광구도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분할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지도를 또 봐주십시오. 지금 서해에서 이 동경 124도선이 있어요. 이게 중국에 가면 북한에 가면 신의주 있죠. 신의주 건너편에 가면 단동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중국. 단동에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여순, 우리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여순이 있는 단도가 나오죠. 그 단동 바로 왼쪽에 동경 124도가 지나는데 이거를 과거 중국하고 북한이 자기네끼리 임의로 서해를 이렇게 나눠 쓰자고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안 했어요. 근데 요걸 근거로 중국이 124도를 그대로 거서 대한민국하고 중국도 서해를 이렇게 나눠 쓴다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국 해군이 이 124도 서쪽으로 가서는 작전을 못하게 막고 있고요. 우리 해경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쪽 바다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의 바다예요. 무엇에 따르면 그 바다 분할을 하는 EEZ에 따르면은 그쪽 바다가 우리 바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우리 배들이 들어가서 고기잡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지도입니다. 네, 이 지도를 보시면은 124도를 쭉 근 선 밑에 좌우로 보게 되면 한 중간에 중간 수역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서로 경계선이 EEZ가 겹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일단 중간 지대로 둔 건데 여기는 한국 배나 중국 배가 모두 들어와 조업할 수 있는데 124도 서쪽에 중간 수역이 많습니다. 거기 우리 배들이 가서 고기 잡아도 되는데 여기는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횡표죠. 그래서 중국 해군이 124도 서쪽은 자기네 뭐 양자강에 있는 동종호처럼 쓰고 있어요. 우리 해군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로 124도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해남도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을 일단 확보한 다음에 남해의 9단선하고 쭉 이어갖고 대만에서부터 오키나와 이어지는 1도련선, 그 다음에 2도련선, 3도련선 확장해 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에 방해가 되는 군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화전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핵미사일을 갖고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와서 작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갈등이 생기면 중국하고 지금 대만이 당하고 있듯이 상당한 신경전을 해야 됩니다. 핵전쟁 치를 수도 있고요. 그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중국의 공산 정권을 붕괴시키고 중국을 몇 개 나라로 쪼개버리는 게 우리가 남북 통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인민들을 다치게 하면서 통일하는 거는 안 되죠. 그러면 그들도 적개심을 품습니다. 김정은 죽이려고 하다가 몇 사람, 북한 사람 죽이면 불편하죠. 중국을 잡아야 됩니다. 미국도 대만도 일본도 중국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중국을 잡아버리면 북한하고 통일하는 게 쉬워집니다. 지금 일본은 자기네 일본 자위대를 지휘하는 게 미군이 하는데 미국이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는데 그러한 관리 지역 중에 하나에 있는 일본 자위대를 지휘합니다. 이게 일본으로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미연합사처럼 별도의 미군 사령부를 일본에 유치해서 그 미군 사령부하고 일본 자위대가 같이 대중국 작전을 하는 사령부를 만들고자 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이렇게 탁탁 미중 간에 엄청난
군사적 대립이 되고 있고 그 최전방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민주당 이재명 쉐쉐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중국의 꾀에 속아 넘어가서 중국의 짝짝꿍 맞추면 잘 되리라고 믿는데 천만에 중국의 영향력권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과거 조선조 500년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느냐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미국 편에 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저런 정치 전략을 품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돈 퍼주기 뭐 이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일파리를 하고 있고 반미파리를 하게 되면 많이 의심하니까 중국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아침 조선 동아일보에서 주한미 공군도 중국의 핵공격에 대비한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한중 군사 문제, 우리도 중국과의 핵전쟁에 대비하고 뭔가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제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우리가 해군이 기동 함대를 설치했죠.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 기동 함대 만든다고 거기에 강정기지 만들 때 윤미향이부터 온갖 좌파가 다 몰려와서 반대했죠. 근데 우리가 이 제주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 해군이 저걸 마음대로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주도 기지를 잘 활용하면은 일본 자위대도 우리를 지원하게 되고 미국도 지원하면서 중국을 통제하죠. 제주도에서 나와갖고 상해 쪽으로 부대 쫙 배치해서 막아버리면 이 서해에서 작전하는 중국 해군은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죠. 서해는 이 면적은 넓은 것 같아도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배가 통과할 수 있는 깊은 바다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곳만 지키면 작전이 쉽거든요. 여기서 1차적으로 막아주고 그리고 중국 해군이 더 나올 때 오키나와 그 섬들이 이어지잖아요. 거기서 또 섬과 섬 사이에서 막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중국 억제 전략이죠. 그 최선봉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일전에 대비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